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톡방에서 이야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첨언을 해볼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자, 카카오 따상 실패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요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할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자, 상상상이 정상적인 모습도 아니고, 물론 90년대 때는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과도기적 시기인지 시대의 핵을 긋고 가는 일탈의 시기인지 아리송하네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따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상한가에 따라 들어가서 라는 건데,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다음 거래일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겠다 라는 게 이제 따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상따 전략이라고 있었어요. 상한가를 따라가서 이제 매매해 가지고 내는 전략이 있었는데, 이거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전략이냐면은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 있죠. 근접한 종목을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한가가 걸렸을 때 이제 노리는 게 뭐냐면은 다음날 추가 상승 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종목, 만약에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날 기대를 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이제 빠져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조건이 있어요. 한 주를 이제 어느 정도 상한가에 물량이 쌓이면은 한 주 매도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가 팔리지 않으면은 다음날 넘어가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거고, 만약에 이게 매도가 체결이 되면은 그냥 내가 그날 가진 물량 전부를 팔아버림으로써 이제 윗꼬리가 달릴 걸 방지를 하는 거죠, 사전에. 그래서 그냥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을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한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물량, 매수 잔량이 이 위에 쌓이겠죠. 자, 이때 예를 들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때 상한가 기록했을 때 매수 잔량이 300만 주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걸려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 주를 매도를 걸게 되면은 이게 주식이 체결되는 순서가 가격 우선, 그 다음에 시간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즉, 제가 한 주를 걸어놓은 물량이 체결되기까지는 이 앞에 300만 주가 모두 다 체결되고 난 이후에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주를 걸어놨다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체결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상한가에서 300만 주 누군가가 물량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 한 주가 체결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뜻으로 보고 이제 이 상한가에서 파는 물량이 많으니까 그냥 이제 버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주를 걸어놨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되고 장 마감이 된다면은 그만큼 아직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상한가 혹은 상승을 노리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상따 전략이 기본적인 그 전략인데, 과거에는 이 상따 전략이 잘 맞았어요. 맞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승 제한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6%, 8%, 15%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따 전략을 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기업 가치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올해 기업 가치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로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 까보니까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되더라.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벤처 열풍도 불고 이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제 대박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그때 당시에는 기술력이 그렇게 뭐 지금처럼 잘 잡혀져 있는 때가 아니라, 뭐 뭘 개발을 해가지고 조금만 개선을 하면은 뭐 조금만 이제 뭐 공시 수주를 따온다던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큰 기업이 되는 그런 열려있는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뭐
대박 기업이 된다던가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이거 보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당시 상한가 제한폭을 보시면은 자 95년도 때 6%, 하루에 6%만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11월에 8%, 그리고 98년도 때 12%,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98년 12월부터 2015년도까지 15%로 상한가 제한폭이 일반화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15년도 6월부터 30%로 늘어나면서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15%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에는 기업 가치가 2배, 3배 뛰는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는 기업 가치가 2배, 3배 뛰는 기업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상한가 제한폭이 30%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따 전략이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안 맞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적정 가격이 10,000원짜리인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요번에 실적 발표를 딱 했는데 기업 가치가 2배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2배가 되었다는 말은 뭐죠? 이 적정 기업 가치가 1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됐다는 거죠. 자, 20,000원이 되기 위해서 과거에 8%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다음날 상한가 기억하면 얼마예요? 1,800원이 되겠죠. 자, 1,800원에서 또 한 번 더 8% 상한가를 기록하려면은 이틀날 11,600원이 됩니다. 3일날 12,500원이 되고, 4일날 13,000원, 3,600원, 5일, 6일, 7일, 8일, 9일. 정확히 기업 가치가 2배, 적정 주가가 찍히려면은 9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이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15%로 기준을 해보면은 곱하기 하루에, 자 100점만 곱하기 0.15로 해야겠죠. 자, 하루에 11,500원이 될 테고, 이틀에 13,200원, 3일, 4일, 5일, 5일째에 20,000원 적정 주가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더라도 그 기업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상따 전략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 상따 전략을 들어가는데 기업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유명하니까 이런 것을 깔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분석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오르면 더 가겠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더 사겠지 해서 상한가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게, 기업 가치를 어찌됐건 간에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 가치를 따라가기 마련이고, 그 기업 가치 기준이 지금이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다르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적정 수준에 머무르면 결국에는 그 기업 가치가 그 주가로 이제 수렴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자, 카카오 게임즈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게임즈는 기업 적정 가치가 얼마예요? 이미 상장할 때 공모가가 이제 실적을 나타낸다는 거죠. 제가 이전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이 카카오 게임즈의 적정 가치는 2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24,000원이었는데 장 시작 때 100% 올라서 48,000원이 됐고, 상한가가 그래서 89,000원까지 간 거였는데, 현재 실적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가치는 24,000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이 카카오 게임즈가 내년에, 내후년에 지금보다도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가지고 실적 2배 이상을 뛰었을 때, 그러면 이제 적정 가치가 48,000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미 카카오 게임즈라는 그 기업 자체는 매출이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선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2배, 3배 뛰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가 뛰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결국에는 이 수급적인 측면이,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수급이 실적을 보고 들어오는 수급이 있고, 그리고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수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슈,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이거든요. 근데 현재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논할 수 없죠.
그래서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미 안정궤도에 들어선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즉 현재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성장성 아니면 이슈를 봐야 되는 건데, 이 성장성도 사실 뭐 향후 게임 업계가 뭐 큰 폭으로 성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의 수급밖에 기대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슈적인 수급이 과연 장기적으로 이루어질까?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가 하나 반짝 뜨게 되면은 그게 금방 뜨기도 하지만은 금방 이제 묻혀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적인 수급이 붙는 거는 단발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이 상따 전략으로 자꾸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따 전략을 가지고 변동성 전략을 들어가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다시 말하면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는 변동성이 크다. 그 말은 변동성이 큰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상따 전략이 변동성이 큰 종목에 들어가는 매매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변동성이 큰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이제 카톡방에서 이야기 나왔던 상따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요즘 시대에 맞는 전략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단 요번에 다시 한번 더 제가 좀 돌려보면은 체크를 해놨는데, 요게 지금 보시면은 30%로 바뀌었던 시점, 그리고 15%로 바뀌었던 시점, 그리고 이전에는 6%, 8%대 이렇게 바뀌었던 시점이에요. 근데 15%로 바뀌었던 이 시점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15% 유지가 됐었거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거의 8년 동안 계속해서, 아니죠, 8년이 아니죠, 2020년, 여기가 지금 98년도 때부터 15년도 때까지니까 거의 16년, 17년간 15%로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제한폭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죠? 그만큼 투자자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제한폭이 걸려있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눈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만큼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노다지인데, 노다지라고 보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상한가 제한폭이 30%로 바뀌면서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똑똑해지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이 기업이 현재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한가 제한폭이 줄어들기보다는 이제 커지거나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상따 전략보다는 다른 매매 전략을,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 전략을 찾아가지고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바뀌어도 그 큰 맥락적인 부분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그 기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봤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뭐 상한가 다음에 이제 윗꼬리 달리고 음봉,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 드릴 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 찍어드렸고,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